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4단원 인간과 공동체의 단원 중에 인권보장과 헌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인권은 한자로는 인간, 그 다음에 권리 해서 인간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권자는 약자가 이와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인권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의 내용을 보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성을 가진 존재이다. 누구나 인간이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 이 기본적 권리가 인권입니다. 인권은 인간의 권리이지만 곧 이건 나의 권리이죠. 그 다음에 누구나 인간이면 가져야 될 권리이기 때문에 자연권 또는 천부인권이라고 합니다. 자연권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되는 자연적으로 갖게 되는 권리인 것이고, 천부인권은 무엇이냐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권의 의미입니다. 인권의 특징은 크게 보아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편성, 이 부분이죠. 1번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불가침성, 인권은 함부로 제한되거나 침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가침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변동성입니다. 인권은 시대에 따라 그 내용이 변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인권의 특징 중 변동성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인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양도 불가능. 이 네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 1-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권은 뭐뭐이다. 빈칸을 채우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말해보자. 그래서 여기에 예시가 있습니다. 인권은 신호등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방향을 알려준다. 1-2번 인권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왼쪽 그림을 보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을 골라 근거를 들어 반박해보자. 어떤 게 있나요? 인권은 시대에 따라 그 내용이 변해왔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더라도 인권의 내용 중에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 그것은 생명과 같은 가장 중요한 가치, 근원적인 가치가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음 인권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겠습니다. 인권의 역사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 역사가 있겠지만 교과서의 경우에는 세계사에서 그 역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볼 것은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 이후에 노예제도가 폐지가 되고 노동자, 여성의 정치 참여도 보장받게 됩니다. 1948년도에 국제연합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선포가 됩니다. 이와 같은 순서로 역사가 발전된다는 거죠. 인권의 역사가 발전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보면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차별과 억압에 시달리던 시민이 부르주아죠. 시민은 부르주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부르주아의 의미는 가진 자, 유산자, 혹은 상공 시민층, 이와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이 프랑스 혁명은 절대 왕정의 전제 정치에 타파, 그 다음에 봉건적 신분 질서를 타파하기 위해 등장한 혁명이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에서는 이것을 앙싱 레짐이라고 합니다. 앙싱 레짐. 이 뜻은 혁명 전 구제도, 혁명 전의 옛날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절대 군주정을 의미합니다. 중3 교과서에 보면 프랑스 대혁명 파트에서 평민이 성직자와 귀족을 등에 업는 사파가 나온 것을 봤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프랑스 혁명이고, 그 다음에 미국의 독립혁명,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의 과정에 선포된 인권과 시민의 권리선언, 이것에 의해서 오늘날 천부 인권이 확립이 되었습니다. 교과서에 보면 교과서 왼쪽 미국의 독립선언, 프랑스의 인권과 시민의 권리선언 등에 의해서 천부 인권이 보장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쪽 밑에 있는 사파는 프랑스 혁명 당시에 전제정치의 상징이었던 바스티유 감옥의 함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측에는 국제연합에 대한 내용이 잠시 나와 있는데 세계인권선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두 번의 세계전쟁 이후에 인간의 자유와 평화가 억압되는 것에 대해서 인권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서 국제연합의 헌장에 명시한 부분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의 헌법과 법률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1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프랑스 혁명 때 발표한 인권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 천부 인권을 명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존엄하고 천부 인권의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 권력이나 다른 사람이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권은 곧 자연권이고 천부 인권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가장 기본적인 인권은 침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천부 인권의 의미가 나옵니다. 자,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불가침의 권리인데 여기서 말하는 불가침이란 침해가 불가한 권리인 것을 말합니다. 이상 101페이지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102쪽에 인권보장 문서에 담긴 인권의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랑스 혁명 이전의 사회 상황을 한번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앞서 말했듯이 구제도의 모순, 즉 앙시앙 레짐에 의해서 발생한 혁명이었는데 이 구제도의 모순은 어떤 것이냐면 프랑스는 세 개의 신분총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때 1신분은 성직자, 2신분은 귀족, 3신분은 농민과 도시 노동자였는데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90%를 차지했던 농민과 노동자가 프랑스의 대부분의 세금을 부담하는 그러한 모순적인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볼 것은 세계 인권 선언 이전에 인류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1번은 19세기 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장시간의 노동에 시달렸던 미국의 노동자가 노동권에 대한 요구를 한 것입니다. 2번은 영국의 에밀리 데이비슨의 참정권 획득을 위한 내용이고요. 이 에밀리 데이비슨은 여성입니다. 여성의 참정권 획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4번은 일제 시기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에 강제로 끌려가 징용, 그 다음에 정신대, 위안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인권을 한번 보면 1번은 노동에 대한 인간답게 살 권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3번은 여성의 참정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4번은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권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 102쪽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교과서 103쪽에 대해서 잠시 보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 103쪽에서 배워야 될 내용은 인권에 대한 구분입니다. 인권은 1세대 인권, 2세대 인권, 3세대 인권 이와 같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1세대 인권은 천부 인권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인권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기본권에는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세대 인권은 자본주의 모순에 따라 등장하게 된 기본권입니다. 노동권 등 사회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인 청구권이 있습니다.
평자, 참청사 해서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을 것입니다. 제3세대 인권은 오늘날 등장하게 된 인권입니다. 그래서 환경, 의사소통권, 인도적 원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시대별 인권의 구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상에서 세대 구분에 따른 인권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103쪽을 마치겠습니다. 105페이지는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한 인권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거권, 두 번째는 안전권, 세 번째는 환경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날 신문이나 뉴스 등을 통해서 보면 집값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처럼 주거권은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인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주거는 개인과 가정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한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인간답게 살 권리를 위해서 적절한 주거가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엔에서는 이와 같이 주거를 위한 요소를 이 요소 중에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치가 중요한지, 사생활 보호가 중요한지, 점유의 안정성 등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적절한 주거와 관련하여 왼쪽의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하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서는 점유의 안정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자주 옮기는 것은 불편하고 불안감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지요. 다음 1-2번에 대한 답은 필기로 대신하겠습니다. 주거권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핵심이고 지불 가능한 비용으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거권의 중요한 내용이다. 두 번째, 오늘날 등장한 인권은 안전권입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오늘날 주변에 많이 있죠. 따라서 안전이 인간다운 삶의 핵심 요소이고 이와 같은 안전에 해당하는 것에는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 각종 폭력에서 자유로울 권리,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를 받을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1번 왼쪽의 연설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 목숨만 유지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 모든 개인이 안전한 가운데에서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안전권은 모든 인간은 소중하다라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안전권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결국 행복과 생명도 위협받기 때문에 안전권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2-1번 왼쪽의 연설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면 모든 인간은 소중한 존재이고 안전권 보장은 인권 보장의 필수적 요소이다. 이와 같이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2-2번 우리 주변에서 안전권이 위협받고 있는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농약, 살충제 성분 등에 오염된 먹을거리, 최근에 유치원에서 발생한 사건과 같이 오염된 음식물 등이 인체에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에 안전을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호르몬을 배출하는 생활용품, 이와 같은 것이 안전권을 위협받고 있는 예에 해당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환경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환경적 요소에는 자연 환경이 있을 것이고 쾌적한 사회적 문화적 환경이 있을 것입니다.
자, 환경오염물 같은 경우에는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거나 단속 등의 예가 들 수가 있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환경 조성에는 도시 설계 시 하천복원이나 생태공원 조성, 도서관 같은 문화시설의 설치 의무화 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3-1번 환경적 요소에서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해당하는 예는 어떤 것이 있는가? 내 주변에 사회 문화적 환경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 주변에 박물관, 도서관, 전시관, 운동시설 등이 있으면 좋겠죠. 3-2번 환경오염 및 자연 파괴를 억제하는 노력에는 개인적 차원의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자, 여기서 말하는 개인적 차원은 어떤 것이냐면 의식에 관한 것입니다. 의식이나 어떤 태도에 대한 부분이 개인적 차원의 것이고, 여기와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게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있겠습니다. 사회적 차원의 노력은 법이나 제도 같은 게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방지법을 만든다, 어떠한 제도 등을 만든다 같은 것이 여기 해당하는 것이겠습니다. 3-2번에 개인적 차원의 노력에는 재활용품의 분리수거 등을 스스로 철저히 하고 일회용품 등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 생산물을 이용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겠습니다. 이상 105쪽을 마치겠습니다.